이 add score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스코어가 100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 고침하면 100원씩 늘어나는. 일단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새 파일을 하나를 만들게요. 새 파일을 하나를 만들고 글씨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JS L1 이렇게 해서 어딨지? 여기 index.html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같은 폴더에 style.css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index.html과 style.css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새 파일을 만들어요. 이번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텐데 바로 저장 main.js라고 할게요. main.js. 그럼 이제 하나의 폴더에 이렇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3개가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HTML은 요 꺽쇠 있죠. 꺽쇠를 이용해서 태그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만들 때 많이 쓰는 그러니까 웹페이지 만들 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쓰는 언어가 HTML인데 태그를 이용해서 구조를 짜는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닙니다. HTML은. 그래서 처음에 꺽쇠 열고 HTML 꺽쇠 닫으면 이게 오프닝 태그고 앞에 슬러시 붙은 게 이제 클로징 태그예요. 오프닝 태그 열고 닫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HTML 시작, 여기서 HTML 끝이에요. 그럼 이제 그 안에 헤드와 바디가 있습니다. 헤드는 프로세싱으로 치면 보이드 셋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HTML 문서에 설정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에 타이틀이라고 해가지고 뭐 JS 뭐 튜토리얼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웹브라우저로 실행시켜 보면 요 탭 부분 있죠. 상단의 탭. 여러분들 웹페이지 보면 상단의 탭에 항상 그 홈페이지에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게 저 타이틀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럼 예를 들면 뭐 JS 튜토리얼 뭐 part 1 이러면은 새로 고침하면 이게 JS 튜토리얼 part 1으로 바뀌죠. 이렇게. 자, 그리고 CSS라는 게 있죠.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 그래가지고 화면을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뭐 서체를 바꾼다거나 폰트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한다거나 색깔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보기 좋게 이쁘게 꾸미는 것. 그래서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웹은 HTML이 항상 기본 파일이기 때문에 HTML이 가장 중심에 있고 나머지들은 HTML에서 불러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HTML에서 CSS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어떻게 불러오냐? 링크를 겁니다. 외부 파일을 HTML에 링크를 거는 거예요. 링크 REL은 relate의 약자입니다. 뭐와 연관이 링크 이제 이런 거예요. 파일을 링크를 걸 건데 이 파일은 스타일 시트입니다. 파일의 타입은 텍스트로 이루어진 CSS입니다. 그리고 파일의 경로는 style.css입니다. 요런 뜻입니다. href는 Hyperlink Reference라는 약자인데요. 지금 HTML과 스타일 시트가 같은 폴더에 있죠. 그래서 스타일 시트의 이름만, 파일 이름만 이렇게 적어주면 HTML에서 스타일 시트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링크가 걸린 거예요. 바디는 뭐냐? 바디는 요 진짜 웹 브라우저 화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술해 놓는 게 저 바디 부분이에요. 몸체예요. 실제 몸체. 그럼 이런 텍스트나 이미지, 버튼, 뭐 메뉴 이런 것들은 다 바디에 들어가요. 헤드에 적은 거는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이제 타이틀 정도? 타이틀도 사실 웹 브라우저 화면에는 보이는 게 아니죠. 탭에 보이는 거고. 한번 적어 볼게요. 바디에 무언가를 H1 헤더 1인데요. 헤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H1은 가장 큰 제목이에요. 그래서 뭐 JS 튜토리얼 메인 타이틀 뭐 이렇게 메인 타이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제목이 뜨죠. 우리가 입력한 제목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 거야. 그냥 웹사이트는 별게 아니에요. 이게 다야. H1 가장 큰 제목, 뭐 H2는 뭐 서브타이틀, 이렇게. 그럼 좀 작게 나오죠. 자동으로 작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P 태그는 그냥 P는 패러그래프예요. 그냥 일반적인 문단. 이런 식으로. 그럼 HTML은 정말 쉽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쉽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페이지를 쭉 기술하는 역할을 해요. 구조적으로. 위에는 뭐, 밑에는 뭐, 그 밑에는 뭐, 옆에는 뭐, 안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뭐냐면 심심하잖아. 되게 스태틱 하잖아요. 그죠? 뭐 아무것도 동작도 안 되고. 그지? 아무것도 동작도 안 되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원래 자바스크립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제 웹이 점점 발전을 하는데 사람들 눈은 높아져. 막 화려한 거, 뭐 매체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근데 웹이 되게 스태틱하니까, 뭐 정적이니까
동적으로 만들려고 뭐 웹에 뭐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도 주고 싶고 뭐 어떤 효과도 주고 싶고 막 메뉴 누르면 밑으로 쭉 막 펼쳐지게도 만들고 싶고 그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입니다. 자꾸 저한테 자바 수업 언제 해요? 아까 수업 시간에도 그랬고 근데 자바스크립트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자꾸 구별을 안 하는데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언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을 해서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하는 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지난 학기 때 그냥 학생들 그냥 심심할까봐 중간중간에 하라고 만든 게임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코인 먹는 게임인데 일단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코인을 다 먹으면 이제 저 장애물이 이제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이스코어 10위 안에 들면은 자기 이름도 남길 수 있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이름 남긴 분들 쭉 보이시죠? 그럼 이건 이제 서버가 있다는 뜻이죠. 아, 새벽 4시까지 했어? 그랬는데 이걸 못 깼구나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요. 뭐 SQL이라고 해야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뭐 PHP 데이터를 뭐 서버에서 읽어오고 이제 저장하고 뭐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캐릭터 움직이고 캐릭터가 동전을 먹었을 때 스코어 올라가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캐릭터 움직이고 동전 먹고 이제 스코어 올라가고 막 장애물들이 막 늘어나고 장애물이랑 부딪히면 게임 오버되고 이렇게 동적인 어떤 기능들을 넣는 게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일인데 근데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게임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게임 개발에 쓰는 전용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게임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우리는 이번 그 수업을 통해서 게임 라이브러리 없이 그냥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아주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걸 할 거예요. 어떤 게임을 만들어 볼 거냐면 클리커류 게임 아시나요? 혹시 뭐 다른 말로는 뭐 아이들류 게임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그 대기하고 있는 걸 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한글 말고 영어로 아이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거 아이들 이거 혹은 클리커라고 하죠. 그 가만히 놔둬도 막 돈 막 모이는 거 있잖아. 클릭 막 하면 돈 더 빨리 모이고 뭐 클릭 히어로 뭐나 뭐 거지 키우기 뭐 이런 게임들 한때 되게 유행했던 게임 있죠. 그런 걸 한번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박스를 하나를 만들 거예요. 이제 게임이 실행되는 창.
게임이 실행되는 영역을 작게 만들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div라고 디바이더라고 영역을 나누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 div의 이름은 클래스가 이름을 주는 거거든요. 이름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id랑 클래스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ain underscore frame, 그러면 이 div는 main frame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CSS에 가가지고 이제 요 div라는 빈 상자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빈 상자죠. 이름이 메인 프레임인. 얘에 스타일을 입힐 겁니다.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입힐 거예요. 그건 이제 스타일 시트에서 입히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입히냐? 얘 이름이 메인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클래스잖아. 클래스 이름이 메인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면 스타일 시트에서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면 메인 프레임이라는 클래스에 스타일을 입히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죠. 이 div죠. 이 div의 클래스 이름이 메인 프레임이니까. 이 div의 클래스는 메인 프레임이다. 그래서 width, 너비죠. width는 640. 뒤에 단위를 써주셔야 됩니다. 픽셀. 그다음에 height는 480 픽셀. 자,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div는 원래 투명한 상자예요. 경계가 없는, 눈에 안 보이는 투명한 상자입니다. 얘를 눈에 보이게 만들 거야. 눈에 보이게 어떻게 만들 거냐면 보더가 뭐야? 경계죠. 사각형 박스인데 사각형 박스의 경계 부분에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겠죠? 사각형이. 보더에서 2픽셀짜리, 두께가 2픽셀이고 솔리드, 실선이고 색깔이 검은색인 경계 부분에 이제 줄을 그으면 요렇게 사각형이 나오죠. 가로가 640, 세로가 480 픽셀인 네모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가 왼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잖아. 그죠? 얘를 중앙으로 좀 옮겨 볼게요.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마진이 뭐냐면 여백이죠. 이제 여백을 줄 텐데 이 메인 프레임이라는 네모 박스에 아래 위로는 100픽셀 만큼 그 여백을 줄 거고 좌우로는 오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좌우 여백은 자동으로 똑같이 맞추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진해서 숫자를 두 개를 이렇게 적으면 앞에 있는 숫자는 위아래 여백, 뒤에 나오는 숫자는 좌우 여백인데 위아래 여백은 100픽셀, 좌우는 자동으로 맞추세요. 좌우를 자동으로 맞춘다는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중앙으로 온다는 소리죠. 좌우 여백을 자동으로 똑같이 맞추세요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앙으로 보내세요 라는 뜻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하면 자, 위 여백 100픽셀, 아래 여백은 100픽셀이 있는데 지금 아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100픽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에 여백이 100픽셀이 생겼고요. 좌우는 자동으로 중앙으로 갔죠. 그 다음에 H2 해가지고 그냥 제목을 그냥 대충 하나 아무거나 넣을게요. 뭐 자바스크립트 아이들 게임 튜토리얼.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데, 자, H3 조금 더 작은 제목인데 얘는 제목으로 쓸 건 아니고 이제 스코어예요. 스코어 0. 그리고 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얘는 이름을 아이디로 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클래스와 아이디가 있는데 차이점은 클래스는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올 수 있어. 이 메인 프레임이라는 이름이 클래스가 여러 번 나올 수 있는데 아이디는 여러분들 뭐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뭐 로스트아크, 뭐 오버워치, 그 다음에 롤 이런 것들 아이디 하나죠. 요즘은 뒤에 샵 붙여가지고 아이디가 똑같아도 어쨌든 뒤에 나오는 숫자로 다 구별을 하잖아. 아이디는 무조건 전 세계에 어떤 서비스를 쓰든 아이디는 하나야. 그죠? 똑같은 아이디를 못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만약에 커뮤니티 이런 거 할 때도 아니면 게임 캐릭터 이름 만들 때도 똑같은 내가 지으려는 이름 있으면 어때? 빡치지. 아, 이 이름 있어? 막 이런 그런 것처럼 아이디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그래서 얘는 아이디를 스코어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코어라고 뜨죠? 이렇게. 일단 CSS는 끌게요. 이제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그 스타일 시트와 같이 그 사용을 하려면 HTML에서 불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HTML이 몸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HTML이 몸통이고 뭐 CSS, 뭐 자바스크립트, 뭐 PHP, 뭐 PHP는 아니, 뭐 PHP도 불러와서 쓰긴 하니까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은 HTML에서 불러와서 써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제일 나중에 불러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이 다 로드가 되고 난 다음에 실행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HTML 이 바디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해 줍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쓰고요. src, source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름을 main.js라고 했었죠. 자바스크립트.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 헤드에서 불러올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헤드에서 불러와서 뭐 더큐먼트가 레디 됐을 때 뭐 안에 있는 내용들 실행 뭐 그거는 나중에. 솔직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거 솔직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HTML이 다 다큐먼트가 로드가 되고 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야 이 앞에 이 HTML의 이 다큐먼트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바디 클로즈 태그, 클로징 태그 바로 앞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걸만 할게요. 나머지 뭐 어려운 부분들은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HTML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 클리커류 혹은 아이들류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한 번씩은 여러분들 다 해봤죠? 그런 게임.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돈 모이고 모인 돈으로 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럼 돈이 좀 더 빨리 모이고 그죠? 그런 게임의 그 특징이 뭐예요? 가장 큰 특징. 가만히 놔둬도 뭔가가 이루어지죠. 자동으로. 가만히 놔둬도 이 스코어가 계속 올라가게 만들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스코어가 계속 올라가게 1초에 1점씩 올라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1초에 한 번씩 무언가가 실행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냥 뭐 프로그램 언어 말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1초에 한 번씩 무언가가 실행이 돼서 점수에 일씩 더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점수가 일씩 올라가는 기능을 하나 만들게요. 함수라고 하죠. 1초마다는 아닌데 그냥 일단은 점수가 증가하는 기능. 그 기능을 만들어서 1초에 한 번씩 실행시키면 되잖아. 그죠? 논리적으로. 이게 프로그래밍은 언어를 이렇게 막 탁탁탁탁탁 짜는 것보다 어떤 기능을 어떤 로직으로 만들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든 책을 뒤지든 옆에 있는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든 어쨌든 구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로직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 논리적으로 어떻게 만들면 어떻게 동작을 하겠구나라는 걸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프로그래밍이에요. 나머지는 그게 머릿속에 계획이 잡히면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웹을 만들든 알두이노를 하든 프로세싱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변수를 하나를 만들 겁니다. 일씩 더해야 되니까 변수를 만들어서 어떤 값을 일씩 증가시키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자바나 C샵 배울 때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앞에 데이터 유형을 먼저 썼을 거예요. 인티저, 뭐 score, equal, zero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바나 C샵 같은 경우는 자바나 C++ 같은 경우는 정적 타입 언어라서 앞에다가 데이터 유형을 썼을 텐데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타입 언어라서 변수를 선언할 때 var, variable의 약자입니다. 그죠? variable의 약자를 사용을 합니다. 혹은 let's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 var는 잘 안 써요. let's 씁니다. 그래서 let이 뭐의 약자인지 나 사실 몰라. var는 variable의 약자인 걸 아는데 let은 뭐의 약자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나중에 알면 또 알려드릴게요. 변수를 선언할 때 let 해서 score라는 변수를 만들고 일단은 이 score라는 변수에 0을 집어넣습니다. 최초에는 점수가 빵일 테니까.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듭니다. 함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여러분들 자바나 C++은 void 뭐 add score 이렇게 만들었죠. 반환값 없는 함수 add score를 선언할 때.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언 안 하고 함수를 선언할 때는 그냥 function이라고 적습니다. function 자체가 함수란 뜻이죠. 함수 add score를 선언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되게 특이하게 함수 선언식이 있고 함수 표현식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함수 표현식을 지금 배우면 너무나도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것과 동일한 형태 함수 선언식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함수 표현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특이하게 함수 표현식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사실 그게 좀 편하긴 해요. 익숙해지면. add score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add score는 뭐 스코어에 값을 더한다는 뜻이겠죠.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스코어가 1씩 늘어나는 거예요. 봐봐. 맨 처음 0이었죠. 그죠? 그럼 0 플러스 1 해서 여기에 넣어. 그럼 1이 됐지.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1이 돼요. 이걸 또 실행시키면. 왜냐? 0 플러스 1 한 걸 여기 넣었으니까. 스코어가 1이 됐잖아.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 넣으면 2가 되죠. 그럼 그 다음에는 2 플러스 3이죠. 2 플러스 1이죠. 그러면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score equal score 플러스 1 하면 1씩 증가되는 거예요. 스코어 값이. 스코어가 변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 더하고 넣고 그 다음에 또 1 더하고 넣고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score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score 플러스 equal 1 이것도 1씩 증가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score 뿔뿔 1씩 증가시켜라 할 때는 이걸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1씩 증가시키는 거와 1씩 마이너스 시키는 거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1씩 증가시키는 거는 요렇게 식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뿔뿔을 쓰면 1씩 증가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dd score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스코어는 1씩 증가돼요. add score라는 함수가 실행이 안 되면 스코어는 계속 0인 상태입니다. Understand?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스코어를 콘솔 창에 한번 찍어 볼게요. console.log 해서 스코어를 찍어 볼 텐데 일단 함수를 선언을 해놨고 호출은 안 했죠. 함수를 만들어만 놨고 이 함수를 실행시키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이거는 함수를 만들어만 놓은 거야. 한 번도 실행시킨 적 없어 우리. 그러면 함수를 호출을 한번 해봅시다. add score 이게 이제 함수를 호출시키는 거예요. 이 함수를 이렇게 호출시키는 겁니다. 가져와서 쓰는 걸 호출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크롬에서 여기 more 버튼 있죠. more 버튼에 보면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라고 있어요. 혹은 단축키로 Ctrl Shift I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이렇게 보이고 요 밑에 콘솔이라고 뜨나요? 콘솔. 그 여러분들 프로세싱이나 아이두이노 할 때도 콘솔 창에서 프린트 라인 해가지고 확인했었죠. 아이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뭐 시리얼 창 띄워가지고 값 주고받는 거 확인하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콘솔 창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를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여기 0이 찍히죠. 콘솔 창에 0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최초의 스코어가 0이죠.
그리고 콘솔.로그, 콘솔이 이 콘솔을 뜻하는 겁니다. 이 콘솔. 개발자 도구 여기 콘솔. 콘솔에 로그, 기록을 찍어보는 거예요. 로그를 찍어보는 거야. 뭐를? 스코어를. 그러면 최초에는 0이기 때문에 0이 찍히겠죠. 그러면 내가 add 스코어를 여러 번 실행시켜 볼게요. 호출을 여러 번 해볼게.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 번 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어떻게? 0, 1, 2, 3, 4, 5, 6 7개 찍히죠. 0부터 6까지. 이 add score라는 함수가 7번 실행이 되면서 0부터 6까지 1씩 증가하는 게 콘솔 창에 찍히는 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0, 1, 2, 3, 4, 5, 6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add score라는 함수를 1초에 한 번씩 실행되게 만들면 되겠죠. 일단은 요 add score라는 함수에 기능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무슨 기능을 또 추가를 할 거냐면 이 스코어, 요 스코어 있죠, 여기. 요 숫자도 같이 바뀌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이 바뀌게. 여기에 숫자가 바뀌어야 진정으로 뭔가를 바뀌었다고 실행했다고 볼 수 있죠. 콘솔장에 찍히는 건 사실 의미 없잖아. 사람들이 보는 건 이 화면일 테니까, 그죠? 이거야 뭐 우리 개발할 때나 보지, 그지? 그래서 이 스코어 땡땡 0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는 텍스트 H3의 이름이 스코어잖아요. 아이디가. 그죠? 그러면 변수를 하나를 또 만듭니다. let 해서 score 텍스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score 텍스트는 요 HTML에 있는 요 H3를 그냥 불러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태그 전체를 불러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그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document는 이 HTML 파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document는 HTML 파일을 의미하고 get element by document.get element by id.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해석하면 id로 요소를 가지고 오세요라는 뜻이겠죠. id를 통해서 엘리먼트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 H3의 id가 스코어죠. 그래서 가로 열고 따옴표 스코어 하면 요 H3 태그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 스코어 텍스트라는 변수를 통해서.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스코어 텍스트 그러니까 요 얘죠. 스코어 텍스트가 얘죠. 이 H3 요 블럭 화면으로 치면 요 부분 내 텍스트를 바꿀 겁니다. 어떻게? inner 텍스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어떻게? score 땡땡 플러스 score.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문자열이죠. 그냥 문자를 그냥 여기 집어넣는 거야.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애는 그냥 문자야. 문자 뒤에 요 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코어라는 변수가 커지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바뀌겠죠. 이게 한 번씩 실행될 때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바뀌는 과정은 안 보이지. 왜냐하면 여기 함수 호출이 빠바바박 실행이 되니까. 우리 눈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속도로 7번이 거의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7로 바로 뜨는 것 같지만 콘솔 창에는 0부터 6까지 뜨는 게 보이죠. 그럼 이제 스코어라는 문자와 이 앞에 스코어라는 문자와 일씩 증가하는 이 스코어라는 변수가 여기 이렇게 찍힙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마지막 단계. 함수를 한꺼번에 7번을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함수를 반복 실행시키면 되죠. 일정 시간 간격으로. 만약에 1초에 1씩 증가시키고 싶다. 그럼 1초에 한 번씩 addScore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되죠. 일정 시간을 주기로 계속 반복돼서 실행하는 걸 인터벌이라고 그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setInterval이라는 함수로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고 싶은 함수 이름을 먼저 앞에다 적고, 콤마 간격, 얼마마다 한 번씩 실행시킬 건가, 밀리세컨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1000은 뭐냐 하면 밀리세컨입니다. 그러니까 1초 1000ms는 1초와 같아요. 그러면 addScore라는 함수가 1초에 한 번씩 실행되죠. 그래서 얘를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1초에 1씩 증가하는 스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진 거죠. 아이들 게임의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1초에 1씩 증가하는 걸 만들었는데, 뭐 10씩 증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스코어를 뿔뿔 말고 플러스 이퀄 10 하면 10씩 증가하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10씩 증가하는 거는 너무 게임인데 그래도 100원씩은 줘야 되지 않나? 그럼 100. 이 addScore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스코어가 100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 고침하면 100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몇 줄 안 썼는데 벌써 뭐 만들었어. 일단 가만히 놔둬도 돈이 100원씩 벌리는 게임은 만들었어요.